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재현입니다. 저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오늘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하겠고요. 또 지난 방송 공략주 리뷰와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의 미증시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또 고용 불안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수급의 불안정으로 전강 후 약의 시장을 보여주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0.09% 떨어진 2,500선으로 코스피는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오늘 개인의 강한 매도세에 0.58% 떨어진 77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장중 6만 원대를 회복하는 듯 싶더니 이내 다시 지수를 내어주며 5만 9천 원대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종목들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닥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테오젠과 또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삼천당 제약, 휴젤이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LCLB는 미 FDA 심사 지연에 오늘 마이너스 11%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이외의 종목들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모두 다 하락 마감했고요. 엔캠과 클래시스도 하락 흐름 보여주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칼리 전문가님은요, 현직 프랍딜러 팀장을 맡고 있고 또 꾸준하고 원칙을 지키는 단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진행하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주요 이벤트 내용 자체 한번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다음 주 준비했을 때 가장 또 중요한 키워드나 지금 키포인트가 뭐가 있을지 한번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번 한 주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꾸준한 반등세 매수세를 지금 크게 보여주면서 안도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자체는 지금 일단은 악재와 호재를 계속적으로 좀 소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악재는 조금 묻혀주고 지금 오히려 호재가 지금 좀 더 두드러지면서 상승폭 매수세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봤었던 내용 자체 이전에 8월 달 기준으로 좀 만들어졌었던 우리 블랙먼데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매도세 낙폭 자체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진짜 침체 오고 뭐 지금 현재 시장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 다들 이런 예측, 이제 올 때가 됐구나, 때가 왔구나 생각했었는데 사실 두 달간의 움직임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이때의 악재를 지금 현재 다 소화시키면서 충분한 반등 자리값을 보여주고 다시금 고점 갱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상 조금 부정론자로서 일단 좀 시장을 좀 바라봤었는데 이번 주 기준으로 이제 좀 만들어졌었던 CPI라든지 그리고 나왔었던 AI 관련 내용들 접목해서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구나. 우리가 이 시장을 좀 바라봤었을 때 일단 미 대선까지는 현재 자리값에서 절대 눌러주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좀 강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반등하는 내용 자체, 이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포커스를 뭘로 잡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장의 상승 원동력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AI 관련 내용 자체가 가장 크게 시장에서 잡아주고 있다. 젠슨 왕이 시장에서 블랙웰에 대한 내용 자체 언급만 하더라도 AI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전체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물가에 대한 우려 내용 자체지만 이 부분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달까지는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서도 다음 달, 다다음 달 기준으로는 저는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침체에 대한 분위기나 내용 자체는 일단 한 템포 좀 쉬워졌어요. 다시금 일단은 크게 누르기에는 다음 달 기준으로 좀 고용 지표를 살펴볼 필요는 있고 대선 직전이다 보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다시가 언급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하나 더 지금 또 생각해 볼 만한 내용 자체는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굉장히 또 크게 다시금 반등을 해주면서 78달러대까지 급등 보여주고 다시금 눌림 자리값 소화시키면서 오일 가격의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 내용 자체는 사실상 저는 80을 가볍게 안착을 시키면서 90, 100대까지 지금 충분히 상승 슈팅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멈춘다, 이제 더 이상 끝내겠다 이러한 의지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하해의 제스처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화면 양면 전술로 인해서 사실 앞에서는 화해하는 척 뒤에서는 공격 이 내용 자체를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야 중동에서 참아줄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사실 3번, 4번, 5번 이상 반복된다라고 하면 확전에 대한 우려 내용 자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대선까지는 어떻게 좀 버텨본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결국엔 연말 기준으로의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 랠리를 펼친다라고 하면 물가 자체에서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 침체, 물가 이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지표의 중요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 시장인데 현재 시장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침체를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물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페드워치도 일단 한번 좀 지금 지켜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11월, 12월 달 기준으로 이제 금리 인하 내용 자체 시기가 남았는데 지금 벌써 11월 기준으로는 50bp 얘기도 나왔었지만 이거는 완전히 잠재우고 25bp 혹은 동결로 지금 넘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데이터상 84% 이상 보여준다라는 거는 25bp에 대한 내용 자체로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2월 기준으로 총 50bp를 내린다라고 했었을 때 물가의 변동성 내용 자체가 사실상 올해 마지막 연말 산타 랠리와 더불어서 내년의 추세까지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가 급등을 어떻게 잡느냐가 연준에서 이제 가장 큰 숙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 자체를 소화를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금 한 번 더 시장에 큰 충격, 우리가 이전에 가져갔었던 블랙 먼데이 그 이상의 하락폭을 겪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커뮤니티 방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나비님이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실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중국이 얼마 전에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중국 증시가 최근에 단기간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힘을 쓰지 못했던 중국 증시가 지금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의견이 또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매수 기회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님 대표적으로 중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알리바바 그룹과 또 중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가 있죠. 뭐 지금 또 내일 있을 우리 중국 추가의 경기 부양책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중국 상장 기업을 매수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지금 큰 자본이 들어왔어요. 일단 제가 최근에 맨날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항생을 좀 대응을 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장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는 거의 다 뭐 죽은 장세, 횡보 장세라고 판단할 정도로 최근에 급등 자체가 거래량도 그렇고요. 상승폭 자체를 이미 크게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자체 포인트가 17,000대에서 23,000대까지 한 번에 튀어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승률이나 내용 자체가 거의 뭐 6,000포 이상 지금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7,000 기준으로 6,000포를 들어 올렸다는 거는 지금 이전에 가져갔었던 내용 자체에서 30%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자체가 이 정도까지 급등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는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 자본들이 여기서 우수수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타이밍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지수가 이미 이만큼까지 올랐다라고 하면 개별 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를 훨씬 더 크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럼 지수만큼에 비례하는 그 이상의 수준을 이미 보여줬는데 지금 와서 따라 들어가겠다? 이건 불가능하죠. 타이밍 자체를 사실 이미 2주 전, 3주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만 가져갔었던 이슈는 아니잖아요. 이 내용 자체를 이슈 자체는 이미 진작에부터 나왔었고 거기에서 자금 자체가 들어온 다음에 지금 월가 IB에서도 투자 의견에 대한 비중 확대 내용 자체가 나와주면서 앞에서의 상승폭을 끌어갔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에 대한 지금 중국 기업들 내용 자체로 봤었을 때 이번 190조 부양책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단기적인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양책이다라는 거는 왜 나올까요? 사실상 경기가 지금 너무 좋고 기업들 상태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부양책이 나올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중국 자체는 침체로 들어갔고 여기에서 지금 힘들어서 허덕이는 기업들 살려주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폐업 직전에 어떠한 가게나 이런 부분들 자체에 이제 기업을 예시로 좀 든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에 이제 좀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상권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자본을 들었다라고 했었을 때 뭐 얼마 이상 뭐 우리 기준으로는 뭐 1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겠죠. 일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권을 살리겠다 이 100억, 1000억을 딱 하는데 그 상권이 바로 살아나나요? 갑자기 죽은 상권이 바로 살아나냐 이거예요. 기간값도 필요하고 사실상 돈을 투입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얘네가 죽는 이유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돈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이 내용 자체를 긍정적으로 삼으면서 테마성으로 사실상 저는 올랐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부 지금 현재 상승폭을 가져갔었던 거를 그대로 제자리로 칠 정도는 아니지만서도 지금 앞에서의 상승만큼 추가적인 기대는 가져가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자 항생 지수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10% 낙폭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몰린 자본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을 받다 차익 실현 매물 내용 자체로 하루아침에 지수를 10%를 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국 쪽에다가 차라리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굳이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미국 주식, 미국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현재 수급이 들어온 상태여서 그게 지수에 반영이 된 상태라서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후후님이 AMD가 어제 많이 빠졌던데 지금 저가 매수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 기업인 AMD가 엔비디아를 겨냥한 새로운 AI 칩을 지금 발표를 했죠. 근데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거의 한 4%나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대응에 이제 뭐 시장은 새로운 고객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직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시장을 바꾸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는 냉정한 평가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것 같은데 전문가님, AMD 제가 주가를 봤더니 9월 초에 그래도 최저를 찍고 지금 계속 올라오다가 어제 떨어진 건데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AMD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아나운서님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답변 드리고 싶었던 내용 자체를 다 해주셔가지고 뭐 할 말은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엔비디아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좀 후발주자 생각할 수가 있겠죠. 후발주자보다는 그냥 만년 2등, 3등
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워낙 지금 현재 블랙웰에 대한 지금 수요나 내용 자체가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칩이라든지 블랙웰 같은 경우 기대감, 내용 자체 4분기 출하량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는 그래요. 기술적 내용이나 뭐 사실 수준 자체가 워낙 덜 떨어지기 때문에 AMD가 지금 부족하다가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100이다라고 하면 뭐 AMD는 90, 95 수준이에요. 근데 워낙 서비스나 내용 자체로 판단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4년 뒤에 사실상 기술 격차나 내용 자체가 거의 제로면 그때 만들어졌었던 막대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어지는 소규모의 데이터 센터 정도에서 제로섬 게임을 할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그때 돼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지분이나 일부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져올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상승 자체나 내용 자체는 이 정도 수준도 굉장히 감사하다.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도 굉장히 고마워. 그래도 엔비디아 너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해줬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을 주도하고 2인자로서 지금 끌고 가는 수준에서는 현재 가격대도 정말 감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풀어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현재 주요한 마디값이었어요. 171달러 구간대 자체가 사실 이미 이게 현재 4%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선이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부터 만들어졌었던 자리값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좀 바라보는 기준점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는 지금 저항 관점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더 담아두고 있고 하락폭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150달러 수준에서는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그래? AMD 한번 또 다시금 이슈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 152달러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맥점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값은 딱 140달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는 한번 좀 매집 타이밍이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가 단타성 대응을 좀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드리고요. 내가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일단은 미국 주식은 좀 바라본다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자리값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더 빠지고 하락폭을 충분히 더 키워간 다음에 고점 대비 절반 70% 이상 빠졌을 경우에 이럴 때 좀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는 매수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그래도 원하시면 150달러에서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인삼님이 10년물 장기채가 지금 현재 4%나 넘겼는데 TLT나 TMF 같은 ETF 접근 어떤가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미국 국채 시장을 투자하기 위해 뭐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TLT나 TMF 는 이제 또 각각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TLT는 전문가님 안정적인 투자와 고정 이자율을 제공을 하니까 뭐 이런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TMF는 국채 시장이 상승을 할 때 같이 3배의 수익을 가지고 가는 거 맞죠? 그래서 하지만 또 떨어질 때 똑같이 3배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걸 좀 유의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걸 더 추가하실까요? 전문가님 더 알려주세요. 네. 사실상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원래 가장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그것도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본이 몰리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배 인버스든 지금 세배로 지금 일단 좀 가져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횡보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가격 추세 자체가 조금 더 정체기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3배. 그러면 얘가 오른 만큼 똑같이 3배만큼 오르고 떨어질 때만큼 3배만큼 오르는데 이게 횡보를 했을 때 완전히 가격 전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자체는 사실상 지금 현재 단기 추세로 본다. 3배 자체는 무조건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생각했었던 게 당연히 빠르게 레버리지를 3배나 더 끌고 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얘네 변동성이 1%대 걔네 3%죠. 그러니까 3% 변동성 정도까지만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9%, 10% 수준의 수익을 내겠다 하는 분들만 여기서 단기적인 자금과
단기적인 투자 내용 자체로 접근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거지. 세배 인버스든 지금 다 상관없이 제가 또 장기 투자도 해보고 나머지 뭐 나스닥, SQQQ라든지 TQQQ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접근을 해봤을 때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내용 자체도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 지금 최근에 저점 기준으로 단기적인 큰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추세상으로 지금 좀 접근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자리값들이 특히 어떤 모션을 취하냐면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급 반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자체도 크게 보여주고 여기 구간대 이렇게 변동성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내용 자체를 담아두기 힘들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수렴하는 결과값을 더 크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빅스 지수라든지 혹은 지금 현재 가져갈 수 있는 원자재 개념으로 한번 좀 ETF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TMT는 조금 세배의 위험과 수입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고 원자재 쪽을 투자하는 거를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이제 한 30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되고요.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저희 방송 생방송 만병통치약 상승률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30일 날 PALL 최고가 기준으로 15%나 상승률 내주셨고요. 이어서도 8월 16일 날 팔로알토죠. 이 종목도 12%나 상승률 내주셨고요. 또 8월 9일 날 홈디포 현재가 기준으로 22% 상승률 내주고 계시고 또 8월 2일 날 ABT 7% 상승 내고 계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3M 이 종목도 7월 19일 날 무려 34%나 상승률을 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국내 시장은 사실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이게 막 예정이 돼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상승률이 너무 좋은데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종목들을 한번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좀 AI 종목들을 전체 다 피해갔어요. AI 관련 종목이나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전체 피해가면서 일단은 가져왔었는데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익률이나 최근의 추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잘 그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디포 같은 경우도 사실상 누구나가 알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홈디포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사실상 최근에 제가 이제 접근했었던 가격 대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 지금 현재도 사실 추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이나 내용 자체 지금 일단 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좀 길쭉이나 내용 자체로 좀 정리를 가져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팔로알토가 사실상 최근에 이제 좀 333달러 부근대 이제 진입가 기준으로 한번 또 눌림 자리값이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재차 상승 흐름 자체를 지금 또 다시 보여주면서 8%대 이상 지금 현재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만간 1차 청산 내용 자체 기준점까지 이제 얼마 남진 않았기 때문에 팔로알토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PALL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또 의문을 좀 가질 만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접근하고 있는 팔라듐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산업 원자재에서 조금 배제될 수 있는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촉매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전기차가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수요나 내용 자체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상승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락 내용 자체에서 오히려 큰 반사수에 골드 대신에 일단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전에 100달러대까지 가져가다가 조정을 가져왔었는데 다시금 현재 99달러대까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단 한 9.5%대 지금 현재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일단 1차 안정 청산 라인 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충분히 이번 추세나 내용 자체로 터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또 마지막으로 일단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인데
최근에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가져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실 금요일 날 이제 추천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잘 오르다가 사실 이제 유가가 살짝 조정받았을 때 이제 낙폭을 가져가면서 마이너스 1%대 정도 수준으로 지금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단가가 사실 55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54.56달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비중적이나 내용 자체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크게 낙폭을 좀 가져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또 가장 또 사랑하는 종목이고 최근에 워렌 버핏이 계속적으로 버크셔 해스웨이에서 지금 현금화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모든 기술주에 대한 지금 현재 버블 가능성 내용 자체를 좀 제시를 하면서 현금 확보에 지금 일단 안 달라 있는데 오히려 지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고 있다라는 점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에서 비중 확대까지도 가져갈 수 있고 이 내용 자체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다시금 투자 심리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 종목은 사실상 유가에 대한 내용 자체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조금 배제를 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자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60달러에서 지금 일단 65달러 부근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가지지 못하신 분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허명 OXY고요. OXY고 지금 아직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아직 손절가나 내용 자체 충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서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만병통치약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 가져다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에 참여만 하시면 이런 상승률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단의 팍스 통신망에서 함께 하셔도 되고요. 저희 방송은 또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저희 종목 응급실의 메인 코너죠.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전화 상담 마지막에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네, ABL 바이오요. 네, ABL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000원에 10%.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오늘 저기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바이오 관련주로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한번 전문가님께 매도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상담을 계속적으로 좀 받아봤는데, 이렇게까지 또 수익률이 높게 이제 상담을 해주신 분들에게, 상담을 해주신 게 거의 처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25,000원에서 40,000원대까지 가져가셨으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정말 나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비중 자체도 10% 좀 잘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또 바라보시다 보니까 현재 고점을 이렇게까지 지금 45,500원대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리값 청산을 안 하시는 거,
정말 올바른 투자다고 제가 꼭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4,500원대인데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019년 데이터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박스권 횡보 장세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했었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금 일단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 자체가 워낙 시장에서 활발하게 상승폭을 그려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사수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살려보시면 될 것 같냐면 미국 대선 전까지가 사실 지금 어거지로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 자체가 바이오 쪽에서도 우리나라 테마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하게 가는 애들만 가겠다요. 일부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는 다시금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좀 대장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코스닥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벌써 거의 뭐 한 39만 원대까지 좀 보여준 것처럼 지금 현재 4만 원대 자체가 사실 고점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상 좋은 익절 타이밍은 53,800원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 이미 고점을 넘기면서 지속적인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한동안은 이 내용 자체의 추세를 충분히 더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잘 보시면 시장을 잘 보시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버텨주면서 다시금 지수 신고점을 갱신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 사실상 굉장히 좀 아쉽죠. 그래도 테마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바이오 섹터 자체는 그래도 강하게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이오의 관련주 지금 현재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볍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54,000원짜리 값을 가장 좀 익절 포인트로 크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내가 그래도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46,750원 요 정도까지만 해서 일단은 청산관점 바라보시면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진단은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도 충분히 업으로 다음 주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미 대선 전까지 54,000원대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 그때 그때 매도를 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세요? 우리 바이오 네, 4,840원에 네. 30%.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약 바이오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산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바이오, 이 종목 바이오 섹터로 지금 9월 초에 최저를 찍고 그래도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데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망.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앞에서 ABL 바이오를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를 타면서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지만 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조정 장세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가 지금 핫하기 때문에 이미 얘도 사실 2,800원 수준에서부터 지금 일단 2배 이상 6,000원대까지 올라왔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 섹터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가 아니고 여기서 사실상 선택적인 상승 자체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전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러한 상승률이나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사실상 대장으로 꼽힐 수 있을 만한 종목들만 지속적인 추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사실 섹터 전체의 동반 하락을 보여줬을 때는 고점 대비 70%, 80%까지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워낙 사실 이슈나 내용 자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 탄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정말 무제한으로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매수세를 보여주지만 오히려 얘네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도나 내용 자체가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라고 하면 얘네만큼 하락폭을 또 크게 보여주는 섹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평단가 4,840원에서 사실상
이미 지난 얘기긴 하지만 지난번에 지금 일단 9월 10일 날 갭 띄우면서 상한가를 보여줬었던 이 자리 값의 지금 현재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바라봤을 때 4,600원을 깼을 때 이미 사실 손절을 봤어야 돼요. 여기 구간대에 한 번 더 살려주는 구간대 타이밍이 좀 존재를 했었고 이 구간대 밀고 넘어온 현재 시점 자체에서는 사실상 매도세나 내용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 자체를 조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상 해석 자체가 아닌데 기술적 분석을 그냥 좀 심리에 대한 내용 자체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본인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 자체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 4,090원까지 떨어졌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대 4,000원 초반대 계속적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3,200원대까지 지금 하락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아니고 이미 저는 4,600원을 딱 벗어난 딱 이 시점에서는 청산 타이밍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값도 사실상 손절에 대한 타이밍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더 큰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맞아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른 손절을 하시는 걸 조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애착이 간다. 그리고 좀 비중 자체가 30%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손절을 안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일단은 좀 청산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추세가 워낙 매섭게 떨어지고 차익 실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에서의 상승, 내용 자체 지금 다 무시하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좀 바라봤을 때 3,245원 매도세 낙폭이 훨씬 더 크게 놓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지금 포지션 자체를 좀 줄여주신 다음에 그 절반 정도 줄여준 손절을 가져갔었던 그 비중만큼 그 금액만큼을 지금 현재 3,240원에서 한번 조금 더 물타 보신 다음에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춰서 탈출하는데 조금 문제 없게 훨씬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조금 뼈 아프시더라도 지금은 절반 정도 그 이상까지 조금 손절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다운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바이오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지금 비중이 30%라서 조금 많아서 15%까지는 조금 매도를 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고영. 고영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900원에 20%. 네, 그럼 고영 이 종목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글쎄, 단가를 많이 내려놨는데, 매수가는 올렸는지 아니면 추매를 여기서 또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아,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네, 이 종목 지금 반도체 제조업체로 지금 8월 초부터 계속 박스권만 돌고 있네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종목 자체가 고용 테크놀로지 맞나요? 혹시 지금? 고영. 잠시만요. 네. 자, 일단은 15,900원. 자, 일단은 만원, 지금 1,380원. 맞죠? 1,380원 오늘자 종가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일단은 지금 일단 횡보 장세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앞에 낙폭 자체가 워낙 강했어요. 이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지금 현재 평단가를 많이 낮추셔서 15,000 지금 현재 900원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시면 이미 고점에서 한 번씩 지금 일단은 추가적으로 일단은 처음에 사셨던 평단가가 21,000원, 22,000원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낙폭이 일단은 15,000원 기준으로도 10,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손실폭이 정말 큰 상황입니다. 비중 자체도 20%면 지금 일단 좀 많이 가져가신 상태고요. 최근에 지금 일단 추가적인 매수나 내용 자체로 가져가기에는 이 이상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20% 비중을 가져가셨으면 지금 현재 탈출을 하시려고 하면 원래 지금 전체 현금 비중 자체에서 20%에서 최소 40%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상 단발적으로 물타기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면을 받으면서 주가 낙폭을 계속적으로 좀 그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단발적인 반등은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에서 워낙 큰 낙폭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단발적인 반등인데 제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분석했었던 이러한 종목들 내용 자체 추세를 벗어나고 지금 현재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종목들을 한번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얘가 사실 하락폭을 키워갔으니까 다시금 이렇게 올라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못 가요. 우리나라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위지서부터 본다라고 했었을 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 자체를 저는 조금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체에서 차라리 저는 그래도 조금 더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지금 현재 박스권 내용 자체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단발적인 반등 내용 자체는 지금 가지고 하셨던 평단가까지는 소화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13,650원까지는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3,500원 정도 중반 정도까지는 매수세를 지금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글로벌 시황이나 내용 자체로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미증시에서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얘네가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속절없이 밀리고 그러면 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다시금 지금 단발적인 반등이나 내용 수급 자체가 들어오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발적인 상승 내용 자체 맥시멈 13,500원 수준 자체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현재 포지션에서 손절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 이런 관점보다는 홀딩하시면서 여기까지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업으로 이 가격대까지는 진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 반도체 관련주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13,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관망해 보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아모레퍼시픽 매수가랑 비중은요? 126,678원이요. 네, 그 비중은요? 어떻게 되실까요? 50%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화장품 관련주로 지금 9월 중순에 그래도 최고점을 찍고 지금 그래도 계속 좀 내리고 있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미 저 역시도 일단 좀 개별적으로 이전에 좀 재미를 좀 많이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좀 재미를 좀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추세나 내용 자체가 확실히 좀 이슈화되지 못하고 사실 나쁘진 않아요. 시장이나 지금 현재 매출이나 측면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지금 3분기 연속 흑자를 좀 보여주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주가 자체가 여기서 일단 좀 못 보여준다는 게 이제 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내용 자체 침체를 확실하게 피한다 이 관점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힘을 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가는 이유 자체는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타국가의 지금 화장품이나 내용 자체에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슈화나 내용 자체가 지금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중 자체가 근데 사실 좀 개별 종목 하나에 대한 기준으로 50%는 지금 일단 조금 힘들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50%까지 가져가시는 건 조금 무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126,000원에서 최근 종가 자체가 125,000원 수준에 지금 일단 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저점 이탈이나 12만 원짜리 값 깨진다라고 하면 좀 과감하게 손절을 한번 좀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또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중 기준으로 12만 원을 이탈하면서 종가를 그렸을 때 터치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손절을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3시 반 기준으로 종가 그렸을 때 12만 원을 언더 돌파하는 관점에서는 무조건 좀 손절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이나 내용 자체를 좀 받아줄 수 있는 내용 자리값이고요. 반등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한 15만 원대까지는 지금 일단 좀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일단은 진단은 업으로 일단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15만 원 수준까지는 좀 바라볼 수는 있지만 12만 원에 대한 종가를 깨질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을 가져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해보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펩트론이요. 네, 펩트론 매수가랑 비중은요?
75,400원에 5%입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대응 방법인데 손절가랑 목표가 아니면 추가 매수 이런 걸 조금 듣고 싶습니다. 아, 네, 펩트론 앞으로 전체적인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예. 네, 이 종목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일단은 해외 주식 전문으로 일단은 노보노나 엘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사실상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15일 날 들어오고요. 사실상 몸무게 기준으로 4주 정도 가져갔었을 때 15%, 22%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일단 병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현재 PT 끊을 값으로 사실상 비만 치료제에 이제 좀 접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금 이슈화되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메이저로 생산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위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평단가 기준으로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사실상 저는 홀딩에 대한 관점은 지금 좀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명확하게 지금 현재 앞에서 제가 일단 좀 바라보는 기술적 분석 대응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382 조정 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일단 최종 목표가를 11만 6,700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6,700원대까지 온다라면 무조건 엑시트 하시면서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관점 기준으로 일단 좀 손절가나 내용 자체로 좀 살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이전에 상승폭을 뚫었었던 전고 라인 때 기준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4만 5천 원대까지 좀 홀딩하시긴 조금 힘드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보고 손절하시긴 조금 힘드시니까 최근에 갭 띄워주었었던 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일단 워낙 단발적인 상승이 좀 컸었기 때문에 저는 6만 8천 원대 무너진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대에서 추가 비중 혹은 손절 내용 자체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바닥 대비 지금 이미 20% 그다음에 20%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25%, 20%까지 들어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추세나 내용 자체는 좀 강하긴 좀 힘들 것이다. 연속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잘라야 되고요. 변절 이상 온다라고 하면 거기 자리값을 계속 걸어 놓으시면서 대행 자리값 가져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은 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이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만병통치약 끝까지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자, 이번 주 만병통치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미증시에서도 지금 일단 좀 많이 찾아봤었을 때 제가 이제 한 4년, 3년 전부터 사실 좀 재미를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사실 고점 대비 정말 크게 많이 무너졌거든요. 고점 대비 많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 대비 기준으로 지금 일단 좀 살펴보시면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폭을 크게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뭐 $500 이상에서부터 지금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 구간대의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 되겠지만 얘네는 꾸준한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출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는 문제는 없고요. 벌써 지금 2007년, 8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매년 25% 이상씩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운동복, 신발 그리고 액세서리 그리고 이제 유통 소매 판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명품 요가복 그러니까 이제 레깅스계 샤넬이다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여성분들은 어떤 건지는 충분히 아실 거예요. 기존의 뭐 레깅스 대비 가격 기준으로 3배에서 5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이 종목 자체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스토리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운동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앰버서더로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가게 안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이렇게 좀 가져가는 취미 활동을 여기서 가져가면서 운동복을 판매를 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사실 10년 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가,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만 가져가는 운동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근
생각을 해보시면 필라테스라든지 요가 같은 경우도 남자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하고요. 사실 레깅스를 입는다, 그것만 입는다 하는 남자분들이 좀 많이 없겠지만 운동복 전체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기능성 소재나 내용 자체가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출 7% 성장을 좀 보여줬고요. 남성국 판매량 상승세에도 일단은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자체나 내용 자체가 지금 꾸준한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는 현재 자리값, 기술적 지금 횡보 자리값을 가져가고 있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단발적인 반등이나 내용 자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하락은 왜 이렇게 보여줬나요? 고점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에서 성장성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기술적 눌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성이나 내용 자체는 사실상 뭐 나이키 뭐 이런 지금 글로벌 브랜드만큼은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승이나 이제 내용 자체는 꾸준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글로벌 유통 소매 기업이라고 합니다. 명품 요가복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